안녕하십니까. 2018년 3차 시험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엄청 적중을 많이 했고요. 왜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서 다른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도 잘난 척 쩔어가지고 미안한데, 왜 제가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다른 선생님 강의 들어봤거든요. 제가 엄청 잘 가르치고 왜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왜 저보고 갓대가 아니고 적중이라고 하는지 한번 깜짝 놀랄 거예요. 강의 스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한번 진짜 여실히 한번 볼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제발 제 강의 옮겨 타시는 분들 보시면 다른 강의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요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해설 강의 길게도 안 할 거예요. 딱 중요한 거, 학생들 어렵다는 거 학설 2개 공범관 신분 딱 요구하고 나머지 판례는 다 선생들 다 적중 그럴 것 같으니까 다 들어보시고, 왜 저 새끼가 강의를 잘하는지, 왜 저렇게 자만하게 얘기하는지, 왜 저 새끼 일타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번 기절할 겁니다. 적중은 뭐 이게 당연히 뭐 100% 지문만 오해하시는데, 학생들 오해하시는데, 제가 모든 책을 바탕으로 적중이 아니고요. 기저귀 특강이라고 OX 1500문제짜리가 있어요. 여기서 지문을 91.25% 73문제 적중했어요. 이거 적중한 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강의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학생분들 보시면 만약에 합격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형법이 발목을 잡는다, 도저히 해도 90점 못 맞겠다, 이 정도 시험은 90점 맞는 거 껌이거든요. 왜 껌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 바꾸시려면 바로 바꾸세요. 지금 1, 2월 달 해가지고 3, 4월이면 제가 4개월, 4월 달 시험 치면은 진짜 개나 소나 다 90, 95 다 맞게 해줄 거거든요. 왜 제가 들으라고 하는지, 주위에서 추천하는지. 제가 원래 이 노량진 1타였어요, 형법. 지금 기존에 지금 잘 나간 선생들 다 저하고 와서 강의 다 물려주고 책 물려주고 와서 한 거예요. 제가 왜 잘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왜 선생들이 나를 자꾸 씹어대는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적중은 기본이고 이런 따지지 말고 다 욕을 사실에 차고하고, 자 실력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뭐 이런 거 위전착하고. 자, 공범관 신분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가 다 보지 않아도 몇 문제만 봐도 저 새끼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 수업을 들으면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2019년 1차를 쟤를 보고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나겠죠. 굳이 이거 뭐 설명 1시간씩 쭉 들어봐야 뭐 구별을 못 할 거니까 제가 딱 3개 정도만 실력을 보여줄게요. 지금 와서 실력이 늘었다 할 수 있으니까 제 강의 같은 거 한번 돌려서 보세요. 제가 왜 강의를 잘한다고 하는지. 자, 일단 공범관 신분, 제가 총평에도 썼지만 쉬웠다고 했죠. 자, 공범관 신분 딱 해서 뭐 제 수업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다른 수업 들은 학생들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 선생이 공범관 신분을 가르치는데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거르세요. 그 새끼 강의 듣지 마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법시험 강의예요. 사법시험 주관식 쓸 때 하는 거예요. 강의하다가 뭐 본문 단서설 통설이 어쩌고 판례가 어쩌고 칠할 연병하면 그 새끼 강의 듣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좀 먹는 강의라니까. 진짜 절대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자, 내가 얘기했죠. 공범관 신분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찰 시험 국가직 9급 정도 수준에는 내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은 판례 4개를 기억을 해놓고 가야 돼요. 학설로 확장해가지고 뭐 자기 자랑해서 1유형이었고 2유형이었고 뭐 비신분자가 신분자 가다음에 어떻고 공동점검 형태가 어떻고 교사본 방조본 지랄 연병 형태는 개나 줘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따구로 공부하면은 점수가 늘 수 없고요. 시험이 나오는 방향대로 잡아놓고 가야 돼요. 보세요. 내가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하라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라고요. 판례 4개를 잡아놓고 가야 돼요. 어렵다고요. 여기가 어렵다고요. 자, 첫 번째 판례. 자, 이거 내가 강의한 거 설명한 거예요. 그대로 풀어주는 봅시다. 아들하고 엄마랑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그럼 아들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했으니까 뭐 존속살해죄 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엄마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되게 애매하잖아. 아들 입장에서 보면 존속살인데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럼 보통 살인이거든.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가 쟁점이라고요. 이렇게
자, 딴소리 하지 말고 통설, 판례, 어쩌고 저쩌고 뭐 소수설, 지랄, 연병 따지 말라니까. 판례 4개만 잡고 가요. 이 엄마 어떻게 처리할지. 첫 번째, 자, 우리 판례 태도는 자,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비판 이런 거 따지지도 마세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자, 처벌이란 단어 쓸 수도 있고요. 처단한다는 표현 쓸 수도 있고요. 과형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처벌 배웠는데요. 처단이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처단 배웠는데요. 과형이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닥치시고 정확하게 보통살인죄로 처벌, 처단, 과형 똑같습니다. 첫 번째 판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해설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가 왜 질적으로 다른지를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판례 설명했죠. 두 번째. 이게 답이었죠. 자, 업무자가 업무 아닌 자와 공범의 형태로 뭐를 하냐면 횡령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자가 업무상 횡령죄가 되고 횡령 또는 배임죄가 횡령 배임 똑같이죠. 업무상 횡령이 되고 업무상 배임이 되고 근로 처벌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답답한 사람이 하나 있어. 업무자 아닌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예, 지금 엄마 처벌하듯이 업무자 아닌 자 어떻게 할까? 이게 쟁점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통설, 판례 따지지 말라고. 판례만 알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업무 아닌 자도 잘 보세요. 업무상 횡령, 업무상 잘 보세요.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 단순 횡령, 단순 배임죄로 자, 처벌한다, 처단한다, 과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학설 따지지 말고 뭐 본문 단서서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진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문제 1분도 안 되는 사이면 풀어야 돼. 영어 더럽게 어렵잖아요. 이걸 무슨 유형을 따지고 있냐고. 어느 세월에. 내가 진짜 해설 강의 딴 것도 봤거든요. 기가 막혀요. 위전착 한번 해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왜 제가 1타고 제가 왜 이 바닥을 다 잡아먹었는지를 학원가에 나오자마자 히트 쳤는지를 제가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세 번째는 자, 모의 목적 있는 사람이 모의 목적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자, 이때 요 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의 위증 교사로 처벌합니다. 자, 모의 위증 교사가 성립하고요. 모의 위증 교사로 처벌합니다. 외우시라고요. 이거 모의 목적은 무슨 요소다? 신분 요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 쟁점 더 하나 있는데 31조 1항하고 33조 단서하고 뭘 우선 적용하느냐? 숫자 큰 거 33조 단서 적용하는 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상습성이 있는 놈이 상습성 없는 놈에게 도박을 방조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어떻게 뭐가 성립하는지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하고 상습 도박 방조로 처벌합니다. 4개 판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라고요. 암기를. 공범과 신분에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나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례 태도 4개 암기하세요. 이러면 충분히 풀어요. 제가 사법시험부터 타니까요. 사법시험 붙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풀어보자고요. 자, 쫄지 말라고요. 공범과 신분 나왔습니다.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형법 33조의 신분관계를 하면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죄 혐의가 아니라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판례 태도 맞고요. 적중은 기본 당연한 거고 쳐다도 안 봐도 됩니다. 잘 보세요. 2번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자, 업무상령 나왔죠. 바짝 긴장하라고요. 바짝 긴장하라고. 판례 4개를 머릿속에 두 번째 거구나 딱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면 비신분자에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맞죠? 자, 처벌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죄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횡령죄로 처벌한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몇 분 걸려요 이게? 몇 초 걸리냐고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강의했을 것 같아요? 한번 제 강의 돌려서 저 새끼 거짓말인지 지어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내가 이거 안 나온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나옵니다. 판례 4개만 기억하라고 했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다른 선생님 강의 꼭 비교해 보세요. 제 강의 들을까 말을까, 왜 학생들이 추천하는지. 김대한 아직 1타 아닌데 왜 추천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왜 갓대 아니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풀어요 못 풀어요? 풀죠. 자 3번 4번 뭐 이런 판례들은 판례로 나중에 대수하면 됩니다. 다 적중. 이런 의뢰인 아니지라도 의뢰인 아닌자고 해서 무면 의뢰행위면 같이 처벌하겠다. 요 판례는 엄청 중요한 건데, 그 허위공문서 작성자하고 간접정보 연결캠입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릴게요. 공무원 아닌 자는 공정서 원본 부실죄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 작성자 간접정보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 아닌 자 사인이 공무원과 공동해 가지고 허위공문 작성죄를 범하면, 이것도 또 했어요. 허위공문 작성죄 보조공무원, 그다음 사인은 허위공문 작성죄 공동정보. 자, 이 공범 성립할 때 공무원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자, 정답 4번. 자,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명 다 안 드릴 거예요. 학생들 어려워할 만한 거, 이 강의 보고 제 강의 들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있을 테니까 제가 어려운 것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판례들은요, 제 강의나 남의 강의 들으면 다 설명 잘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나 했죠. 공범하신 분 얼마나 쉽게 푸는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에 차고. 학원가에요,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형법에서 학설이 안 나온대요. 학설 나오면 여학생만 마치고 틀리래요. 수업 듣다가 잘해요. 자기는 어딜 자. 학설 지금 학설 2개 나왔는데. 형법에서요, 학설 제가 4개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사실에 차고 준비하고요. 2018년 2차에도 나왔어요. 거기선 판례가 나왔지만. 위전착하고요, 원자행위하고요, 보증인 지위 의무 4개만 하면 돼요. 여기 5번째는 위헌방인데요. 쟁점 찌끔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실에 차고.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세요. 이 해설은요, 어떤 선생님 강의 봐도 되고요. 해설 충분히 다 달아요. 시험에 보면 해설 뭐라고 나왔는지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제 강의를 잘하는지 그것만 빨리. 우리 많은 시간 투자할 수 없잖아요. 한 10분만 보면은 진짜 비가 나와야 되니까 한 10분 딱 들어보시고, 저 새끼 강의가 왜 믿음직스럽고, 야 내가 씨 다른 선생님 교재 샀는데 또 사야 돼? 강의 또 들어야 돼? 또 돈 들여야 돼? 진짜야? 아씨 돈 들어가는데 짜증나게 엄마한테 돈 달라기 힘든데 돈 들이시라니까요. 점수가 달라지는데 다음 시험에 합격해야죠. 내 강의 들으면 합격합니다. 뻥 같아요.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거만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거만. 자, 사실에 차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죠. 사실에 착오 배웠는데요, 구성요건적 착오 안 배웠습니다. 그럼 죽여버린다고 했죠. 구성요건적 착오 배웠는데요, 사실에 착오 안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죠. 자, 사실에 착오는, 자, 내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나 손가락이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눈이나 손가락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구체적 사실에 차고, A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B였어요. A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B가 죽었어요. 사람 죽이는 거 살인죄죠? 사람 죽었죠? 살인죄죠.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 사실에 착오라 부릅니다.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개였어요. 개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건 살인죄고요. 개 죽이는 건 손괴죄예요. 구성 요건이 달라지죠. 인식항구하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지죠. 구성 요건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구성 요건이 동일한 거,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성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됐죠? 자, 2개씩 있어요.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다른 말로 타격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2개 있습니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외우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쓰라고 해요. 강의 잘하는지 보시라고요. 요건 눈이 삐꾸예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A인 줄 알았는데 팡 쐈어. 가서 보니까 C 뒤졌는 거, A 죽었는 거 봤더니 B야. 아우,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이 병신이야. 눈이 삐꾸입니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제가 손이 삐꾸라고 해요. 삐꾸. 딱 쐈는데 손가락이 빗나갔어. 옆으로 빗나갔어. 그래서 딴 사람 맞아 죽는 거야. A 뒤져라 이 새끼야 쐈는데 손가락이 빗나가는 거야. 손이 삐꾸입니다. 객체의 착오요.
자, 사람을 죽인 줄 알았어. 사람 뒤져 이 새끼. 에이야 빵 쐈어. 가서 봤더니 개가 죽어 있어. 황당하죠. 사람하고 개를 잘못 본 거예요. 눈이 삐꾸예요. 자, 방법의 착오는 픽 사람을 빵 쐈는데 빗나가서 옆에 데리고 있던 개가 맞았어요. 손가락이 잘못했죠. 착오의 유형이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의의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 표는 외우시라고 하는데 표를 외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학설이 뭐 때문에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고의의 전용을 인정한다, 이따 설명하는데 요거를 해결하는 학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본 거 뭐 추상적 부합설 이런 거 강의하면 접으세요. 그 강의 듣지 마세요. 일본의 소수학자고 그것도 주장하는 학자마다 달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경제의 기술을 인정하는 정말 이상한 학설이니까 그런 것까지 가르치면 제끼세요. 학설은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이고요. 법정적 부합설이 이게 판례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표를 그려놓고 그림을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요렇게 나눠가지고 요렇게 나눠서 그려보시면 끝납니다. 자, 어떻게 끝나느냐? 요쪽은요 고의의 전용을 인정합니다. 간단해요. A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죠? 고의가 옮겨가요. B에 대한 살인 기수예요. 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고의의 전용, 옮겨가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인식한 거에 대한 미수고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이에요. 두 개의 상상적 경합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요 밑에는요. 인식사실 A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죠? 살인미수. B가 죽었죠? 실수로 죽었죠? 과실치사. 한 번에 두 가지 행위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일단 이 문제는 표를 그려야 돼요. 그 다음 표를 그려놓고, 자,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였어요. 중환자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요거는 학설로 안 가고요. 요거는 우리 15조 1항 조문 해결하면 조문으로 가야 돼요. 중환자로 벌하지 못하니까 보통살인.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여기는 일단 분류, 이건지 분류해놓고 표까지 암기해야 돼요.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거로 생각하고, 웅덩이 사건이죠. 개갈적 고의. 자, 살인죄 인정한 겁니다. 살인죄.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1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웅덩이 사건, 처희롱 사건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갑이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려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아버지란 사실 몰랐어요. 이 학설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먼저 해결하는 방식이 있죠. 조문으로 해결하고, 조문 해결 안 되면 판례. 판례 안 되면 뭐? 학설. 이건 15조 1항에 중환자로 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5조 1항 적용해서 존속살해 아니고요. 그냥 보통살인죄로 가면 돼요. 매번 내는 모의고사 중에 하나예요. 엄청 쉬운 지문이에요. 2번 X고. 이제 본게임 들어갑니다. 갑이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휘둘렀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형수 A가 조카 B가 맞고 사망했다. 때렸죠. 사람 죽이려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람 죽었죠. 그럼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제대로 형수하고 조카를 헷갈린 게 아니라 형수가 확 피해버렸죠. 그래서 뒤에는 조카가 맞았죠. 사람 죽었는데 사람 죽었습니다. 방법의 착오입니다. 방법의 착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학설에 따른지 봅시다. 법정적 부합설 판례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여기죠. 고의의 전용. A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습니다. B에 대한 살인죄. 누가 죽었어요? 조카가 죽었죠. 조카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입니다. 자, 틀렸죠? B에 대한 살인 기수죠.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는데 빗나갔어요. 삥 빗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손가락이 삐꾸죠. 타격의 착오, 방법의 착오입니다. 뭐가 죽었는지 봅시다. 자동차 유리창이 깨졌어요. 손괴예요. 살인하려고 했는데 손괴죠. 구성 요건이 달라지죠. 그 다음 손가락이 삐꾸죠. 찾아봅시다. 구성 요건이 달라졌죠. 손가락이 삐꾸죠. 방법의 착오.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죠. 그럼 뭐예요? 고의의 전용을 부정한다는 얘기,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
A를 살해하기 위해 했는데 A가 안 죽었죠. A의 살인 미수. 발생 사실 뭡니까? 손괴죠. 과실, 손괴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근데 손괴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됐죠? 됐죠? 됐잖아요. 그죠? 자, 이 어렵다는 거 2개 했어요. 자, 이제 가장 어렵다고 위법성 조각사유 뭐야 이거 위전착이 나옵니다. 자, 제가 나온다고 했죠. 위전착 나온다고 했죠. 저 답이 엄격 책임설 될까봐 진짜 걱정했어요. 제 조교한테도 물어보세요. 윤석열 전화해서 교수님 위전착 나왔어요. 그래서 야 설마 답 엄책이야? 그랬더니 엄격 책임설이야? 엄격 책임설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엄청 좋았어요. 왠 줄 아세요? 학원가에서요 위전착 설명을 안 해줘요. 저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고요. 저처럼 쉽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른 선생 강의 지금 보고 왔다니까요. 왜 선생들이 이거 안 나온다 그러고 나오면 엄격 책임성 찍으라고 하는지 제가 봤어요. 위전착을요 1시간 설명하는데 강사인 제가 듣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강의 듣고 이해 안 되면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위전착 짧게 설명할 테니까 풀 수 있는지 보시라고요. 다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강의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 강의 안 들은 사람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제가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드린다니까요. 클래스에. 자 봅시다. 왜 제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왜 갓대환이라고 지가 칭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강의 자체에 제가 강의를 못하면 이 학원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죠? 자, 봅시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허용 구성요건의 착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 근거 뭔지. 형법에는 한 착오가 2개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판례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판례는 판사가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경찰 되면 어떻게 이 사안을 볼 것인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착오가 2개 있어요. 인식한 것과 결과가 달라진 착오가 2개 있어요. 자, 잘 따지면 3개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자, 도입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실의 착오라는 거 배웠죠. 눈이 삐꾸 손이 삐꾸 조금 전에 나랑 배웠죠. 눈이 삐꾸고요. 손이 삐꾸고요. 이런 거 배웠죠. 이렇게 안 좋으시냐. 두 번째 착오가 있습니다. 금지 착오예요. 나는 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했어요. 그죠? 본인은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허용되지 않아요. 뭐가 삐꾸냐면요. 머리가 삐꾸예요. 머리가 삐꾸예요. 우리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요. 눈이나 손이 삐꾸고요. 요 금지 착오는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처벌되는 거예요. 머리가 삐꾸예요. 요거는 다른 말로 구성요건 착오라고 했고요. 요거는 법률의 착오라고도 하고요. 위법성 착오라고도 해요. 위법성 착오라고 합니다. 잘 봅시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뭐냐면 다른 말로 오상방위라고도 하는데 오상방위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집에 강도라고 생각해서 누가 담 넘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강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가격을 합니다. 나는 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도 들어온 줄 알고 야구방망이로 후려쳤습니다. 후려쳤는데 밤 늦게 들어왔던 남편이에요. 현실이죠. 자, 또 2번째 케이스.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그래서 이 새끼 혹시 내 머리가 너무 예쁜가? 우씨 스타일 너무 좋아.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 새끼 나 쫓아와서 뒤에서 치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팍 쳐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치안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 주워주는 사람이에요. 치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당방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당방위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런 착오
뭐라고 하냐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전제 사실이 강도이어야 되는데 강도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남편이에요. 치안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핸드폰 줘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예요. 줄여가지고 너무 기니까 줄여서 앞잡다서 위, 전, 작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허용 구성 요건 착오라고 불러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쟁점이에요. 일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위법하니까 머리가 삐꾸죠. 금지착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고의라는 것과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위법성 인식에 이게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갈지를 몇백 년을 싸웠어요. 우리 생각하면 칼로 찌르면 뒤져라 이 새끼야 라는 고의와, 자, 제가 많이 설명했을 때 내가 칼로 찌른 것은 나쁘다, 이게 사람 죽이려는 고의와 나의 행위는 나쁜 짓, 이게 하나냐 다르냐는 거야. 자, 종래에는 자 고의설은 이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와 거기에 나의 행동은 나쁜 짓, 위법성 인식이 고의 안에 포함됐다는 견해예요. 그러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얘들은 뭐가 조각되냐면 고의가 조각돼요. 종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책임설은 뭐냐면 고의라는 게 따로 있고 나의 행위는 나쁘다, 위법성 인식이 별개라는 견해예요. 한번 공부 생각하면서 이게 한참 싸운 거예요. 칼로 찌르는 행위와 나의 행위는 나쁜 짓, 이 개념 갖고 오래 싸웠어요. 정말 오래 싸웠어요. 칼로 찌른다는 고의와 나의 행위는 나쁜 짓, 이게 결합됐다는 견해가 고의설이고요. 두 개가 분리됐다는 견해가 책임설이에요.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 요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설은 뭐가 조각되냐면 이게 없으면 책임이 조각돼요. 그럼 고의설은 뭐가 조각되냐면 고의가 조각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학설부터 해서 무슨 학파, 구파, 신파, 지랄, 연병 따지지 말고요. 일단 기본은 위법성의 인식이 어디, 고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지, 여기 두 개가 별개인지에 대한 착오를 해결해야 돼요. 자, 일단 고의설, 그 중에 엄격 고의설은 여기 없으니까 조각돼 버리죠. 그러면 뭐 또는 뭐가 되겠어? 고의가 조각되니까 과실범이 되거나 또는 무죄가 되겠죠. 해결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이것도 처음 들어봤으면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개판한 거예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을 태어나서 처음 보면 진짜 공부 진짜 개판한 겁니다. 개판. 자, 얘들은 종래 학파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엄청 쉬운 얘기예요. 3단계 체계인데요. 얘들은 구성요건 위법성이 요렇게 하나의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요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책임에서 하나, 둘, 2단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처음 들으면요, 진짜 그 강의도 제끼세요. 제 강의 들으세요. 최소한 제가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데 이 정도만 해요. 자, 봅시다. 이 중에서 얘들이 2단계를 보는 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에요. 근데 위법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구성요건 카테고리 있죠. 요게 조각이 되면 요게 조각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봐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고요. 고의가 요게 조각되니까, 고의범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들을 뭐밖에 될 수 없냐면 과실범이나 무죄밖에 될 수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책임설 중에 엄격 책임설 봅시다. 책임설은 이 금지착오와 관련돼서 책임설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엄격 책임설하고 제한적 책임설인데요. 이 금지착오 중에 이 위전착이 좀 독특해요.
금지착오는 머리가 삐꾸잖아요. 그죠? 머리가 삐꾸잖아요. 제한적 책임설은 다른 책임설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위전착은 머리가 삐꾸는 맞아요. 근데 잘 보면 강도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죠. 그죠? 뭐도 삐꾸예요? 눈도 삐꾸예요. 다시 한번. 사실의 착오는 눈이 삐꾸, 손이 삐꾸 맞죠? 금지착오는 뭐가 삐꾸라고 했어요? 머리가 삐꾼 거 맞죠? 본인은 위법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위법한 케이스죠? 맞아요. 근데 제한적 책임설은 뭐라고 하냐면, 좋아, 위전착은 그래 머리가 삐꾼 거 좋은데 머리 삐꾼 측면도 있는데 강도인 줄 알았는데 남편? 사람을 잘못 봤네. 눈가락도 삐꾸네. 병신이네. 머리 삐꾸인 측면하고 눈 삐꾸, 사실의 착오 측면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위전착은 제3의 착오라고 착오 유형이 3개라고 주장해요. 다시 한번. 자, 보통은 착오가 몇 개라고 봐요? 2개. 사실의 착오와 금지착오 2개라고 봐요. 근데 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만큼은 좀 다른 삐꾸래요. 머리도 삐꾸고요. 눈도 잘못됐대요. 제3의 유형의 착오라고 봐요. 얘들은 착오가 3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기존에 있는 엄격 책임설 머리 삐꾸라고 보는 견해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그냥 고의와 위법성인데 요게 책임이 조각되는 거니까 그냥 얘들은 고의범이 되거나 또는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과실범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조각되는 게 아니고 요게 책임이 조각되니까요. 됐죠? 자, 제한적 책임설이 나왔습니다. 학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학설 2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 구성요건 착오를 유추 적용하겠다. 자, 얘들 견해는 뭐냐면요. 제3의 착오인데 눈이 삐꾸 손이 삐꾸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고의가 이렇게 있어요. 구성요건 고의라는 거 하나 있고요. 책임 고의 요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구성요건적 착오는 요걸 조각하는 거니까 요게 조각이 되니까 뭐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 과실범 또는 무죄가 된다는 견해예요. 앞에 거 조각시켜요.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시켜요. 자, 근데 제한적 책임설에서 2번째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또 마찬가지로 뭘 조각시키냐면 요 뒷부분을 조각시켜요. 자, 뒷부분을 조각시켜서 효과만 제한하는 건데 얘들도 뭐가 된다고 보냐면 과실범 또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뭘 조각시켜요? 뒤에 거 책임 고의를 조각시켜요. 구성요건 착오 유추정서를 뭘 조각시켜요? 구성요건 고의를 조각시켜요. 여기 이제 사법시험 정도 난이도, 경관부 난이도 되면 하나 이제 공건성립까지가 문제인데요.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제가 공부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요. 막직자 강의 마지막에 4시간 강의하면서도 했어요. 나온다고. 자, 그럼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정서는 앞에 거 고의 조각시킨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뭘 조각시킨다? 뒤에 있는 책임 고의를 조각시킨다. 정리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돼요. 물론 얘들은 고의범이 성립할 수 있어서 가장 쉽게 내는 거는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거 엄격 책임설. 이 대부분 강사들이 위전착 설명 안 하고 그냥 엄격 책임설 찍으래요. 그 다음에 안 나온대요. 여학생들만 공부하래요. 그래서 제가 봤다니까요. 강의 얼마나 잘하는지 봤는데 설명을 안 해요. 자, 하나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엄격 책임설, 구성요건 착오 유추정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이제 엄격 고의설하고 제한적 고의설이 있는데 제한적 고의설을 버리시고요. 5개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따라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문제 풀 수 있는지 여기까지 정리해야 돼요. 갑은 자, 늦은 밤 기거하던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던 A로 오인했습니다. 방위하기 위해서 정당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 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했는데 쓰러진 사람은 갑을 마중 나오던 아버지 B였습니다. 당황스럽죠? 자, 본인은 정당 방위한다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정당 방위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 낙이 살인범이라 생각했는데 살인범이 아니었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예요. 머리도 잘못됐고 눈도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위전착에 해당한 착오입니다.
자,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결할 경우 불능미수범설을 따르며 행위반같이 존재하지 않지만 결과반같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이거는 우연방이라고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5번째 포인트인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요건 시간 나면 제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리니까 기다리시고 짧은 시간 내내 요거까지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위전착에서 이거 위전착입니다. 우연방인 케이스가 아니고 위전착입니다.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얘들은 그냥 머리삐꾸로 본다고 했죠. 금지착오로 본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친 새끼 위법성 왜 조각돼요? 책임설이니까 책임이 조각돼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틀렸죠.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사실 착오의 경우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저 밑에 있는 거죠. 제한적 책임설. 자, 과실범 또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과실범 또는 무죄가 돼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범위로 구성요건적 착오를 직접 적용한다. 얘들은 제3의 착오를 보고요. 두 개 전혀 상관없는 걸로 봤습니다. 자, 4번 오상방위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에 유추적용설,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이죠.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 그대로 얘기하죠.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된다. 그대로죠. 자,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또는 무죄가 된다. 정답 뭐예요?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된다. 정답은 4번. 쉽죠? 쉽죠? 무슨 체계론 같은 거 범죄 체계론 공부할 거 아니죠? 학설 5가지 제가 정확히 했죠. 엄격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엄격 책임설, 자, 제한적 책임설에서 구성요건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끝났죠? 끝났죠? 자, 정답은 4번 됐습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강의는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설명드렸고요. 이제 쉽게 빨리 할게요.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자, 면소 판결이 아니고 무죄 판결이죠.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이건 형법 형사법에서 다 하는 건데 특히 형사법에서 잘 나오는 쟁점이 있거든요.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자, 면소 판결 선고한다. 특히 똑같이 있죠. 정답은 X죠. 정답 1번이고요. 뭐 2번, 3번, 4번은 뭐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설명드릴 테니까 쉬운 건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양벌 규정의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성이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 없이 처벌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 2번 법인격 없는 사단도 당연하죠. 이것도 범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쉽죠.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쳐다도 볼 필요 없습니다. 3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받은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쉽죠. 정답 3번.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이게 이 정도 갖고 설명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저는 4번 나온다고 했는데 4번 답지문 예상했거든요. 근데 3번에 더 쉬운 게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고유사무하고 자치사무, 그러니까 고유사무하고 기관임사무하고 나눠가지고 기관임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고유사무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거죠. 자, 위반 행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법 양벌규정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자치사무에 해당하면은 지자체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쉬운 쟁점이고요. 정답은 3번. 뭐 이거 틀리면 답 없습니다. 3번 사실의 착오 설명했고요. 자, 4번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자, 1번 질문 치아 결손 사건이죠. 강간했는데 손가락 빼다가 다친 거. 자,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죠. 지가 자초위난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X고. 2번 쉽죠. 대표이사 갑이 회사 직원이 이익 빼돌린다 소문 확인할 목적으로 열어봤는데 실제로 있었죠. 정당이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2번.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자, 3번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는 건 피해자 승낙 안 되고요. 4번 아빠의 사건입니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고 주거 침입이 됩니다. 엄청 쉬운 질문이에요. 5번 자, 다음 사례 위전착 설명했고요. 자, 6번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자에게 돈을 지급할 경우 필로폰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거나 가능하였던 매매 행위 근접 밀접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의 필로폰 매매 행위에 실행의 착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착수에 이른 걸 볼 수 없다. 여기는 착수에 이른 거죠. 밀착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2번
강제 집행 절차에서 소송 사기는 집행 절차 개시 신청한 때 배당 신청, 제가 이게 소재기라고 했죠. 신청하는 게 자, 사기죄에 착수하였다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신청 나오면 소재기라고 했습니다. 자, 위장 결혼 당시 브로커한테 전달해 준 것만으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쉬운 거. 정답 3번. 4번 추행하면서 이렇게 껴안는 거죠. 이것도 강제추행의 착수라고 했고요. 쉬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포괄일제 관계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실행했습니다. 실행했기 때문에 공범관계 이탈 안 받아줍니다. 나머지 범죄가 이루어지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쉽습니까? 공범관계 이탈 실행의 착수 위에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포괄일제 범행의 일부를 실행했습니다. 이 기특 잘 나온 거예요. 이탈하였다면 나머지 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근데 여기는 죄책을 부담하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OX, X.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쉬운 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 허접하죠. 8번 공범관 신분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죠? 쉬운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죄수 보겠습니다. 자,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각 별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는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해진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제 김대한 기특, 형법 기특직을 수십 건을 복제합니다. 그러면 장마다 수십 건마다 일제가 아니고 그냥 기특 한 건 전체에 대해서 포괄일제고요. 제 기특도 있고 기출 1200제도 있죠. 기출 1200제면 두 개의 실체적 경합입니다. 책별로 나눠보겠다. 자, 맞는 지문이고. 강도범인 체포멘탈, 이것도 쉽죠. 절도범인 체포멘탈이면 상경인데 강도범인 체포멘탈한 경우 두 개 범죄 실체적 경합한 게 있다. 맞죠? 뭐 이런 거 뭐 적중이라고는 얘기도 안 할 거고요. 읽어주기도 싫어요. 이런 거 안 가르치면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자, 3번도 그냥 넘어갈게요. 피해자 폭행이가 업무방해 둘이 나오면 폭행죄하고 업무방해, 그 업무방해 보시면 허위사실법 위계 위력인데 폭행이 안 들어가죠. 두 개 범죄 무슨 경합이냐면 이거 상경으로 보는 겁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 경찰관이 지명수배 중인 자인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인을 도피. 자,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튀어라. 그 사건이죠. 자기 범위 뭐만 성립합니까?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쉬운 문제. 여기까지 틀릴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3개 빼고는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번 몰수추징. 자, 행위자에게 옳지 않은 것은 유죄재판하지 아니할 때는 몰수 요건이 있는 때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자, 유죄재판하지 않아도요.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타행에 부과하고 이 조문이에요. 유죄 판결하지 않을 때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마약류관리법의 몰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돼야 되고 그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해는 몰수 추징 선고할 수 없다. 당연하죠. 불거분리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제기된 것과 관련돼야지만 몰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실은 2번은 형사법 쟁점입니다. 3번 자, 필요적 몰수의 경우 특정되지 않았어요.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맞고요. 제가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는 더 야비하게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았어요. 이거 뭐라고 속인다고 주의하라고 했냐면 뇌물의 공할 목적이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할 수 없으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와, 이렇게 속이면 아마 만약에 진짜 3번 지문 이렇게 내고 4번 이건 쉽거든요. 3번 지문 이렇게 냈으면 아마 그러니까 학생들 뒤집히고 아주 저 날라다녔을걸요 아마. 제가 이렇게 속였거든요.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은 몰수할 수 없으나 가액은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경찰 수험생 난리 납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줬어요.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맞는 질문 쉬운 거 좋습니다. 4번이 뭐 답되는 거 좋죠. 필요적 몰수의 경우 배임 수재자가 증제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반환했습니다. 그럼 증제자에게 반환하였다. 수재자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증제자로부터 해야 된다. 우리 뇌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반환하면 그날 반환한 대로 그대로 몰수 추징하는 거고 만약에 소비하거나 예금 입금하면 그 수뢰자가 몰수 추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증제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면 증제자에게 몰수 추징하는 겁니다. 쉬운 거였죠. 정답은 4번이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살인죄 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O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에 의함. 기억.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에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되고 결과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하면 살인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뭐예요? 세월호 사건 제가 설명했죠.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 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세월호 선장이 자기는 죽을지 몰랐어요.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새끼야 살인에 대한 뭐가 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니은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대가 지급 약속했어요. 그럼 살인의 예비입니다.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살인 예비입니다. 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서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인지 생분지 잘 보라고 했습니다. 생모는 인지 여부 상관없고요. 출생신고 상관없어요. 존속살해죄 성립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X. 자, 리을.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 영아가 분만되었다. 남자와 영아 사이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 살해죄의 주체인 직계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O고요.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여기 기특에는 없는데 엄청 쉬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통살인죄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XXO,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살인죄. 12번. 범죄와 보호법에 관한 설명. 뭐 제목은 어려운데 이거 또 허접하죠. 미성년자 약지 유인죄는 미성년자 자유외에 보호감독자의 감독 감호권도 보호법에 간다. 맞죠? 그래서 그 잡지사 기획실장이 미성년자한테 뭐예요? 연예인 만들어주겠다고 꼬셔서 데리고 살죠. 자, 미성년자의 동의 받죠. 뭐 둘이 사랑했느니 어쩌느니 하고 성관계 갖고 난리 났죠. 그래서 부모가 난리쳤지. 부모가 찾아와서 너 새끼 말이야 우리 딸내미 데려가서 뭐했냐 이렇게 이쁜 딸내미 데리고 와서 딸내미 동의 받았습니다. 저 진짜로 연예인 시켜줄 생각이었습니다. 이러죠. 자, 유인은 미성년자 유인죄에서 유인은 허위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의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감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뭐로 처벌하겠다?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하겠다. 맞죠? 보호법이 간다. 정답 1번이에요. 이게 적절한 거 찾으라니까 학생들이 당황했지. 정답 1번 딱 체크하고 10초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비밀 자체. 국가의 기능에 대한 거죠. 있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쉬운 거고. 3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통신매체 이용이 뭐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 건전한 성폭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 아니다. 건전한 성폭성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구성 요건이 아니다. X고요. 있죠. 사회 평균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수치심은 일반인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법익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4번 무고죄는 우리 승낙무고죠.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 아니다. 승낙무고 뭐예요? 국가의 그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은 개인적 이익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다.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징계받지 않은 보호하는 거고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낙무고도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뒤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뭐 주거침입죄 틀린 학생이 있습니까? 자,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분쟁 중에 들어오면 돼요? 안 되죠. 주거침입 처벌할 수 없다. X고. 태거불응죄하고 주거침입죄하고 법정이 동일해요. 그래서 주거침입죄 장애 이 장애죄는 자 미수범을 처벌한다라고 규정돼서 주거침입죄하고 태거불응죄 법정이 똑같고요. 그다음 태거불응죄도 뭐가 있습니까? 진정부작위범위에도 불구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기특에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3번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 족하다. 실행의 착수식이 뭐냐는 게 문을 따고 들어가야지만 되느냐? 손잡이 잡아도 되고 창문 열라고 해도 돼요. 뭐 갖고는 안 됩니까? 이 초인종 누른 것만 하면 안 되죠. 문 열려는 행위 개시, 창문 열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행위를 개시하는 것 족하다. 정답은 3번 있네. 쉽죠. 자, 남편 없는 동에 그 와이프 동의받고 들어가죠.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말도 안 되는 판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답은 3번 쉬운 문제.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혈도죄 이걸 좀 틀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건에서 이것도 배웠죠.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했다.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착수 시기는 손괴 시가 실행의 착수 시인데 창문하고 방충망 떼는 것을 손괴로 볼 수 있느냐? 정 몰라도 보세요. 창문과 방충망 창틀을 분리하였을 뿐 이러잖아요. 이거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특수절도 안 되죠. 정답 1번 쉬운 문제죠. 그대로 있습니다. 있죠. 피고인이 창문과 방틀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 인정하실 뿐 창문과 방충망을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도 공지 올려놨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특수절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2번 영산홍 사건이죠. 자, 운반한다 하더라도 와이프는 특수절도죄 안 되고 작물 운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 자, 합동절도는 공범하고 다르죠. 그래서 가중에서 처벌하죠. 시간적 장소의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쉬운 거고. 4번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 절취하기 위하여 주관의 아파트 출입문, 자 주관 나오면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주관 나오면 자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했다. 아직 물색하기 전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의 착수라 볼 수 없다. 인정할 수 있다. X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답은 자 1번입니다. 쉬운 문제. 횡령과 배임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리을까의 설명 중 옳고 그름 OX 조합하시오. 이것도 쉽죠 뭐.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횡령 배임 재산죄 설명을 많이 할 텐데 앞에서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수업 들으시는 사람들 지루할까봐 빨리 설명할게요. 강의 때 다 설명할게요. 이런 건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한 2억 빼먹었다 칩시다. 자 아파트가 5억인데 2억 빼먹었어요. 아직도 3억 더 빼먹을 거 있죠. 일단 기수에 이르르고 그 후에 매각하면 나머지 3억 빼먹은 거죠. 불가분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실경입니다. X고. 자 훔친 절도범 및 작물 보관하죠. 그럼 이 작물 보관죄는 돼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소비에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니은 X고요. 자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여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했다. 자 사기하고 배임 겹치는 거하고 사기하고 횡령 겹치는 행위 구별하려겠습니다. 배사배사 횡사행위죠. 사기하고 횡령은 횡사행, 횡령 사기 하나 행위 횡령죄. 배임하고 사기 겹치면 배사배사라고 했죠. 배임과 사기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X. 쉬운 거. 배사배사. 자 리얼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은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 자 이거 나온다고 찍어줬죠. 어음 발행 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었다면 자 원래 대표권 남용은 배임죄 안 되고 무죄인데 어음 발행하면 두 가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발행하면 배임죄 미수. 이것도 다 찍어줬어요. 발행 플러스 유통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배임죄 기수. 정 거짓말 같으면 제 키특이나 아니면 막직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자 유통됐죠? 배임죄 기수범 인정된다. 맞는 지문 이거네요. 자 조합하면 리을 지문과 옳은 지문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6번 강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죠. 객체가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강도하기로 모의하고 남성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 여성 피해자를 강간했다. 자 이건 제가 근무하던 성남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중앙공 그 분당의 중앙공원에서 조폭 새끼들이 남자애들 돈 뺏고 그 옆에 그 남자친구 둔 상태에서 여자애 강간해서 아주 경악했다고 개새끼들이라고 했죠 이거. 자 한 사람을 강도하고 강간해도 강도강간죄인데 남친 남자의 강도 돈 뺏고 옆에는 보는 사이에 중앙공원에서 이랬어요. 보는 사이에 남자애 놓고 옆에 있는 여자애를 강간했어요. 기절 초풍한 일이 벌어졌죠. 벌써 이게 몇 년 전이냐 이게. 와, 세월 많이 갔네요. 제가 17년, 18년, 17년 전인가 그러네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기특이는 없는데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던 거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번 틀린 지문. 3번 강도상해죄 성립하기 위해서 강도인 수단에 폭행에 상해를 입힐 것을 유함으로 상해행위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해야 된다. 강도하고 나서 상해도 되고요. 강도와 동시에 상해 가도 돼요. 틀렸고요. 자 강도죄 상해죄 경합하는 게 아니고 강도에 상해 가면 강도상해죄 되는 겁니다. 자 절도 미수범이 나오죠. 절도 미수 상태에서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하면 중강도 기수미수 미수.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니까 중강도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또 설명했죠. 강도 파트에서는 강도보다 뭐가 더 잘 나온다고 했습니까? 중강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강도 중에서도 제일 쉬운 거, 제일 중요한 거. 중강도의 기수미수는 뭘 기준하겠다? 절도의 기수미수. 정답 4번. 그러니까 총론의 세 문제 빼고는 총론의 사실에 차고 위전차, 공범과 신분 빼고는 풀 문제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세 개 다 틀렸으면 반성해야 되고요. 제 강의 무조건 들으시고 세 개 중에 2개 이상 틀렸죠? 그럼 제 강의 무조건 들으세요. 그럼 제가 점수는 확실하게 올려드리고 다음 2019년 1차에 또는 2차에 형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말고 형법 때문에 붙었다는 얘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거 판례 열심히 안 된 거 말고 앞에 그 처음 설명한 사실에 차고 그 다음 위전차 그 다음 공범과 신분 그거 틀리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듣던 수업 있으면 그 선생님 잘 가르치면 그냥 들으시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시험에 맞춰야 되겠다. 제 강의 들으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자 17번 사무소 위조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문서 파트 어려운 쟁점 좋죠. 저는 유형위조 무형위조에서 좀 재밌게 좀 냈으면은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쉬운 거 줬어요. 자 조금 맛배기만 보여드릴까요? 자 의결권에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자, 이사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권한을 위임받으면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유형 위조는 성립하지 않아요. 뭐 디테일한 쟁점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좀 설명드리죠. 자, 봅시다. 어차피 문서 파트 요거 틀린 학생들 많을 테니까 조금만 맛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보고 학설한다고 또 씹지 마시고, 문서 유가증권은 최소한 유형 위조와 무형 위조를 구별해야 됩니다. 유형 위조는 권한이 있는 자고요. 무형 위조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있는 거 위임받았다. 그럼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남용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초월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구별하시고, 지배인이나 대표이사가 되면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으면 절대로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유형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 사문서 변조 안 되고요. 자격무형, 공문서 작성, 자격무형, 사문서 작성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권한이 없으면 무형 위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허위 사무소 작성죄, 허위 사무소 작성죄는 벌하지 않는데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회의록 사건이고 2번 대량의 사건 수임하기 위해서 컬러 복사했죠. 자, 경위증표 컬러 복사해 제출하는 거 사문서 위조죄 어디 있어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합니다. 성립하죠. 자, 틀린 지문이고 3번 피고인이 명의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으면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초월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위임받았는데 초월했으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위조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X, X. 자, 4번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해가지고 자, 정기 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했다. 자, 기망해서 한 거죠. 요거를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 성립하느냐? 사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자, 작성 권한자를 속여가지고 문서를 작성케 하는 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18번 뇌물수수. 어려운 거 저번에 2018 2차처럼 부정한 청탁 찾으라는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쉬운 거 됐습니다. 또. 자, 공판 참여주사가 돈 받았다. 밀접한 관계 있는 사무임으로 참여해서 형량을 감경케 한다는 청락받고 돈 받은 거. 판사가 돈 받았을 때 성립하는 거지. 지가 무슨 수로 판사에 거냐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쉬운 겁니다. 기억에 X고. 정답 1번이고요. 이거는 제가 되게 중요한 쟁점 설명했는데 단순수뢰죄하고 제3자 뇌물공여죄하고 구별하라는 쟁점인데 쉬운 거죠. 자, 증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내가 받으면 단순수뢰죄 맞죠? 와이프가 받아도 내가 받은 거 똑같은 거죠? 자,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고 단순수뢰죄가 된다 이거예요. 본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맞고요. 자,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자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했다. 내가 1억 받았는데 팁으로 한 500 줬어요. 그러면 9,500에 대한 몰수 추징이 아니고 전액에 대한 몰수 추징입니다. 1억 전부에 대해서 추징한다. 자, 4번 질문은 뭐 제가 얘기했죠. 정치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요새 정치인들 해가지고 뇌물 사건 많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맨날 하는 판례 중에 하나라고 했죠. 나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나는 공갈의 피해자지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속했던 얘기고요. 강의 들어보시면 했던 얘기입니다. 맨날 하는 거고 정답은 1번이고요. 19번 공직방해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것이 이행이라 하는 것은 직무수행과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할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한다. 맞고 니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위기에 의한 공직방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진실을 누가 밝히라고 했습니까? 수사기관하고 법원이 밝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 자체는 위기공직방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범인 도피죄 안 됩니다. 자, 3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하나에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하는 것은 추상적 권한에도 속하고 구체적인 권한 내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것처럼 보이면
추상적으로 현행범 체포처럼 보이고 그대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춰라. 긴급 체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긴급 체포의 구체적 요건을 갖춰라.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경찰관한테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한 내에 있어야 할 필요 없다. X죠. 자,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에 있어서 가압류 공시서의 기재에 잘못된 다소의 흠이 있다. 이것도 제가 맨날 하는 거죠. 제가 맨날 하는 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서도 하고 공용서류 무효죄도 설명했는데 그 경행특제에서 제가 행정법 수업 들은 사람들 있냐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판사를 많이 해서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무효하고 취소를 나누라고 했죠. 이게 행정법 쟁점이에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계속 무효고요. 취소는요 어떻게 되냐면 유효 가다가 마지막 가서 무효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공무상 표시가 현존해야 되거든. 자, 무효인 사유인 경우에는 무효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는 유효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의 흠 정도라면 이거는 절차상에 하자고요. 이거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효예요. 자, 가압류는 당연히 무효이다. X고요. 공용소유 무효죄 객체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맞고 옳지 않은 거 디귿, 리을 찾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라스트. 자신의 강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별건 기소된 공범의 형사관계에서 선사하고 거짓말하죠? 위증죄 됩니다. 왜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지. 선사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법 쟁점은 증언 거부권 고지할 필요 있어요? 고지할 필요도 없어요. 유죄 확정됐으니까. 니은. 자,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해서 위증을 범하게 했다. 아, 이것도 맨날 설명하죠. 위증죄의 교사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몇 초짜리냐 이거. 2번 바로 찾아야죠. 이거 내가 뭐 맨날 설명했죠. 이거 잠깐 봅시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제가 무조건 이 파트에서 설명했던 거, 자기가 도망가는 거 범인 도피죄 안 된다고 했죠.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범인 도피에 교사 방조는 된다고 했죠. 자, 본인이 증거를 인멸합니다. 증거인멸죄 되나요? 증거인멸죄 안 됩니다. 하지만 뭐는 된다고 했어요? 남한테 신기면 증거인멸의 교사방조 되죠. 자, 본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 돼요? 위증죄 안 돼요. 자, 증인이 아니니까 교사방조는 되죠. 본인을 신고하는 거 무고죄 되나요? 무고죄 안 돼요. 하지만 뭐는 돼요? 교사방조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요거는 4개 갈라놓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안 돼요. 이건 4개 다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봅시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쉽죠? 엄청 쉬운 문제. 3번. 이것도 제가 위증하고 이 꿀팁을 방출하면 또 누가 따라할까 봐 지금 걱정인데. 아, 진짜. 위증죄하고 무고죄에서 가운데 지읒자 들어가니까 이거 주관설이고. 이거 대한민국 제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이거. 무고죄 가운데 기억자 들어가죠.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객관설이죠. 끝났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 이거. 어디 갔습니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생각과 다르면 위증죄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에서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 절차가 개시 전이라도 장차 될 수 있으면 포함한다. 정답은 맞는 지문이고요. 20번도 엄청 쉬운 문제 정답 2번이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돌아오면 열심히 강의했고요. 좋은 결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오래 강의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 잘 체크하시고 다음 2019년 1차 합격하시려면요. 제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3문제 했던 거 본인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시험에 하여튼 제 강의 들으세요. 제 강의 들으시고 믿지 못하겠다면 제 네이버 카페 와서 보시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다음 시험에 제가 반드시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 믿으세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모두 다음 시험 또는 이번 시험에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